문제는 풀어보셨나요? 앞에 것만 이제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번은 그 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8로 가십니다. 98로 가시면은 일단은 그 우리 학교론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외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일단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는 제가 98페이지 보시면은 저번에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필수적. 그래서 필수적은 그냥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의무적이 키포인트였죠. 그죠? 그래서 의무적이어서 뭐가 기출이 나왔었냐면 거기 보시면은 경매평가 있죠. 그죠? 경매. 그러면 경매평가라는 자체는 이건 제가 임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죠. 그래서 임의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는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시 100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이번 문제를 이제 풀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 지금 이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럼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자체는 거기에 어디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냐면 100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과거값과 현재값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럼 과거에 거래된 금액이라는 것은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그죠?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억이라는 상가 건물이 그 과거의 값은 가치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중개사가 전문가라 그랬죠. 그죠? 근데 평가사가 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그러면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죠. 그럼 이건 평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 현재 값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가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3번을 보시면은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죠. 과거의 값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무슨 값? 현재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실제 지불된 현재다, 과거다. 과거. 그런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뭐예요? 현재 값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100페이지로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그 4번에 가시면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가치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는데 가격이 싸요. 그럼 그 물건을 안 사시겠어요? 사겠어요. 사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바뀌면서 가격과 가치가 그냥입니까? 일치하게 됩니까? 그럼 단기는 같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괴리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근데 장기는 그냥요, 일치해져요. 일치가 되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은 2번도 틀렸죠. 수요 공급이 변동에 따라서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알 수 있고, 장기에 가서 일치하죠. 괴리됐으니까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단기와 장기가. 그래서 단기적은 괴리, 장기적은 일치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4번에 가시면은, 문제 4번을 보시면은 교재 1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 가시면은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제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기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각이 발생합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각이 발생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효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각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토지는 유용성만 있어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존재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 동시에 충족이 된다. 결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2번, 3번, 4번 다 X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저번에 제가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역 분석과 개분석.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하죠? 지역을 선행한 다음에 개별이죠? 101페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 지역부터 분석해야 돼요?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번 출구다. 전철역, 이 강남역 사거리다. 여기 대상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의뢰를 해줘요. 그럼 평가사는 먼저 그 부동산부터 봐야 됩니까? 그 지역을 먼저 봐야 됩니까? 지역이죠. 그 지역 분석을 해서 여기가 100m라는 보통 상업용도구나라는 표준적인 이용을 봐요. 평균적인 이용.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서 여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선행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지표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수준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가격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시세를 보는 거야. 가격이야? 가격 수준이야? 네, 표준, 수준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지금 지역만 봐야 돼요? 그 부동산을 봐야 돼요? 부동산 자체를 봐야 되죠? 이건 지역이요? 이건 개별이요? 개별 분석을 해서, 여기가 상가를 해야겠다. 내가 가장 좋은 걸 이용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매기는 거죠. 그래요? 그 수준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구체적 가격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 가격.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건 개별 분석은 선행한다, 후행한다. 후행. 그래서 후행하기 때문에 후개최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선행해야 된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자체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5번을 보시면은 바뀌었죠. 그럼 무슨 분석은? 개별 분석은 무슨 분석 후에 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6번도 틀렸네. 자, 6번은 바꿔봐야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개별 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지금 6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6번. 5번은 지났어. 6번 봐, 이제. 그 뭐를 바꿔야 돼?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 분석에서는 뭐에서? 지역부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최이용을 판단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기에는 5번은 빨리 선택하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 후에 한 게 아니라 전에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6번은 좀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읽어보면은 뭐가 나와야 돼, 앞에가. 개별 분석에서는 무슨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로. 그걸 가지고 최이용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번보다는 6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바꿔놔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 제가 드리는 게 다 기출이죠. 그죠? 이걸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1번 갑니다. 1번을 왜 틀렸어? 다시 복습.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고요. 2번 단기와 장기가 바뀌었죠. 단기적은 그냥요 괴리돼 있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꼭 가져가지고. 3번은 가격은 과거, 가치는 현재. 이거 됐다 잘 나와. 이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는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선행이 된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분석 먼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번에 이제 주병진 씨 집이 막 내부적으로 너무 좋아. 막 안에 뭐 사우나도 있고 다 뭐 대리석 깔렸어.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돼. 그죠? 그래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물 확 여니까 공동묘지야. 그럼 지역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분석이 먼저 하고 분석하고 개별 분석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중개업소 가셔갖고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그럼 레미안 아파트 몇 층짜리 달라 그래? 먼저 그 지역을 찍어달라 그래. 찍어달라 그러죠. 얘기해봐요. 그 개별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이 먼저요? 레미안 아파트가 막 한두 개야? 부산에? 그죠? 그럼 어느 지역부터 찍은 다음에 그 지역을 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가격부터 알아봐야 돼? 가격 수준부터 알아봐야 돼? 내 가격을 알아봐야 돼? 그 시세를 알아봐야 돼? 시세를 봐야 돼.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내 거를 분석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강조하는 건 대빵 잘 나와. 얘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지역 분석. 알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됐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넘기시면은 이제 큰일 났어. 저번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아주 맛이 가셨죠. 3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몇 방식? 몇 개 있다는 거야, 방식이?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쉬워. 원가 갖고 따지면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이 뭐야? 비교하면. 수익 갖고 따지면. 참 쉽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3방식 6방법이었어요. 제가 7방법이라 했어요. 공시지가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2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박스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 예전에 그 저번 주 할 때 왜 3글자, 7글자, 5글자가 있죠? 글자 수를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시지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뭐 거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넘겨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원가 방식까지 했고 원가 방식의 의의와 산식과 제도론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감가 수정을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천천히.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해요. 가격을 뭐라고도 한다?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 원가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원가법은 원가를 갖고 따져.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그럼 이건 임대료야, 가액이야. 가액을 구하죠. 그래서 저번에 밑에 산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산식을 이제 가져가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조달 원가에서 뭘 빼요? 좀 어려우면 그냥 커닝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감가? 누계획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4페이지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정평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산식은 보고 있어요? 산식 중간에 음역 박스 있잖아. 뭐 여기서 뭘 뺀다고요? 감가 누계. 수정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적산, 쌓는다는 말을 써서 적산 가격, 이 시상 가격이 돼요. 저번에 배웠던 적산 가격 이렇게 얘기하죠. 복선 가격이라고 하는데 복선 가격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조달원가에 요게 이제 박스 쳐 나오니까 얘가 A고 무슨 수정해서 감가 수정이죠. 감가 수정. 복수만 안 하시나 봐. 무슨 수정해서? 감가 수정. 감가 수정을 해서 감가 수정을 하여가 두 번째 박스 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이죠. 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다시 한번 원가법
원가액.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막 분필 분지르고 그랬죠? 그만 생각나는 거야? 분필은 그냥이야. 이건 비용이 들어가. 그럼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을 갖고 따지는 거야? 비용성이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제도로 원가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새 거로 만들었을 때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은 오래 가기 때문에 버팀 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봤을 때 지나온 연수를 따라보세요. 경과 연수, 경과 연수, 내용 연수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따라보세요. 잔존 연수, 이렇게 가요. 잔존 연수. 그럼 우리가 만약에 1년, 2년, 3년. 그럼 100원씩 3번 했어요. 그럼 얼마야? 100원을 3번 더 해보세요. 300원이죠. 그럼 그냥이야. 그걸 합쳤어. 그래서 무슨 누계? 감가 누계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1000원에서 300원 빼면 얼마예요? 700원이 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원가법에 동그라미 쳐 있죠. 그래서 무슨 원가에, 제도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좀 일 좀 여세요. 입 좀 다물지 말고 자꾸 하란 말이야. 그죠? 다시 할게. 무슨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해서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 이렇게 아시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간평사 따라오셨어요? 중개사 따라오셨어요? 어려우니까 자꾸 입에다 해야 된단 말이야. 제 말씀도 아시겠죠?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막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다시 할게. 내가 약간 힌트를 주잖아. 무슨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해요? 임대료다 가액이다? 이게 우리가 박스 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그러면은 7번을 봐봐. 7번을 딱 보니까 지금 7번에 적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원가법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다시 갈게. 무슨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임대료가 아니라 가액이죠, 가액. 그죠? 가액은 따라서 원가법. 그럼 적산법이 나와야 돼요? 원가법이 나와야 돼요? 원가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산법과 원가법이 어떤 게 가액이고 어떤 게 임료라는 거죠. 적산법이 임대료 가액이에요. 원가법이 임대료 가액이에요. 원가법이 가액이죠. 그래서 적산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고치된다? 원가법으로 고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토지는 그냥 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비교 방식이죠. 근데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동영상을 돌려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만만치가 않아. 뭐 개론만 어렵겠나? 다른 거 다 어렵지? 다른 거 쉬워요? 어저께 뭐였어? 어저께 공시법이었어요? 공시법 쉬워요? 공시법도 어려운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 토지는 무슨 방식으로 가? 근데 거래사료 비교법으로 간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미치겠네 정말. 안 했나? 했죠? 아니 공시지가로 가잖아. 공시지가. 공부하면 뭐해? 공부하면 왔다 갔다 하고 달려. 공시지가 원래는 거래사례인데 거래사가 신뢰성이 없으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가 얘기하는 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꾸 이제 얘기해서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무슨 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공시지가, 평균 공시지가. 알겠죠? 거래사가 아니에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무슨 지가로?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중성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감가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교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래 사례로 간다? 공시지가로 간다?
공시가로 가요. 거래사는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실거래가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또 규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가셨나? 그럼 이거는 그냥인데 상각이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럼 대표적인 게 그냥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힘이 좋으니까 막 잘라지네. 건물도 되고 굴삭기 아시죠? 그래서 건설기계도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되죠. 자동차도 되죠. 자동차는 안 돼. 선박이 되는데 자동차는 어떻죠? 무슨 사례로 갔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왜 그렇죠?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거래 사례 비법으로 간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체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외도 있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교재로 가시면은 지금 104페이지에 거기에 원가법에 적용 대상이 있죠. 근데 조성지 매립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성지와 매립지는 토지는 원래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걔네들은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쪽 땅을 이쪽 땅으로 매립했으니까 지금 원가가 지금 산정할 수 있으니까 원가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왜 제가 부산시청을 얘기했잖아요. 부산시청은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래됐던 게 없죠. 그럼 비교 방식으로 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죠. 그러면 이 공공용 같은 경우는요. 공공용 부동산은 원가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론가의 저번 시간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무슨 시점? 그러면 제도론가는 항상 무슨 시점이 나와줘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준공된 시점하고 달라요. 준공 시점은 뭐 2018년 12월 28일 날 26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 기준 시점으로 평가사가 가격을 매기겠죠. 시점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감정평가의 결정이 되는 결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시점으로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2018년 12월 28일이면 그냥입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원가가 더 올라가겠죠. 맞아? 그럼 이건 반드시 무슨 시점이라는 게 명시돼야 돼. 다른 게 나오면 돼, 안 돼?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지금 프린트에 프린트에 지금 10번 있어요? 10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시점이 반드시 나오라 했지? 기준점에 현재 시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굉장히 난이도를 좀 높이는. 신축 있어요? 원래는 프린트가 안 나가. 다른 학원들은. 왜냐면 지금 실력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얘기해야 돼. 신축 시점을 뭐로 바꿔야 돼? 기준 시점을 바꿔야 돼. 기준 시점. 맞아요? 현재 시점이라는 자체는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항상 무슨 시점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돼요. 기준점이 그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에요. 투하 비용. 아시겠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밑에 104페이지 가시면 제도론가의 산정 기준 찾으셨어요? 산정 기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조달업가의 산정 기준은, 자 거기 맨 밑에 가시면은 뭐 우리가 제도론가는, 제도론가를 이렇게 얘기하기 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준적 도급건설비라는 게 있죠. 표준적 도급건설비와 그 다음에 통상적인 부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인 부대비용. 그래서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본다면,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수급인의 이윤이 들어가요. 수급인의 적정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자가건설은 맡겼나요? 자기가 건설을 했나요? 그러면 의뢰인이 갑돌이가 평가사한테 맡길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원가 방식으로 맡기게 되면은 평가사가 더 원가를 더 달아야겠어요? 이 자기가 건설한 사람이 잘 가야겠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물어보죠. 그럼 짜증나니까 자가로 간다, 도급으로 간다.
도급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건설로 하는 게 원칙이다? 도급 건설이 원칙이죠. 그럼 갑돌이가 다른 놈한테 맡기게 되면 얘를 도급인이라고 하고 그걸 수용하는 애가 이제 수용인이거든요. 우리가 수급인.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이 될까요? 왜? 무슨 기준이니까? 도급 건설 기준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 프린트로 가시면은 11번이죠? 11번하고 12번은 풀어보세요. 안 풀으신 것 같아서 온지 X인지. 네. 11번은 맞나요? 맞죠? 자가건설의 경우도 제도과 도급건설하는 경우를 주나요?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냥입니까? 도급을 줬습니까? 그럼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도론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 적정인이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시고요. 근데 솔직히, 오른쪽에 이제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 감가수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자체는 뭐고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라는 걸 들어갈게요. 자, 105페이지 보고 계셔요? 제목이 무슨 수정이라고 돼 있죠? 수정. 찾았죠?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 에어컨이 하나 있다, 뭐 선풍기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요 감가상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요새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공제받아야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영수증을 많이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각하는 애들은 목적이 따보세요. 회계 목적. 그러니까 저걸 빼는 이유가 이 에어컨의 물건의 가격을 매기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비용 처리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목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1,000원에서 이 건물을 매길 때 이 700원이라는 것은 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봐요. 평가 목적. 우리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각에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 쓴다. 감가수정이라고 표현 쓴다. 수정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 목적이라고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요.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야 돼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론가를 잡고 그 물건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된 걸 뺀 다음에 산정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지금 제가 1,000원에서 300원을 이렇게 빼줬죠? 그럼 이게 뺐잖아. 이렇게 감가됐잖아. 멋있죠? 안 멋있어요? 멋있다 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뺐어요. 가산한 게 아니라 공제를 했거든요. 그럼 가산이 맞아요? 공제가 맞아요? 이게 나왔었어요. 재작년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걸 뺀 거죠. 대답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가. 지금 보고 있어? 감가수정이란 대사물건에 대한 제도론가가 지금 1,000원이었죠? 그럼 거기다 감액할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이 금이 갔다 그런 건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감가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맞죠, 용도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기본서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여기가 핵심이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까 1,000원에서 300원을 더했나요? 빼줬나요? 그럼 가산이 맞아요? 공제가 맞아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좀 더럽게 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슨 시점에서 해? 기준 시점.
항상 그 기준점 날짜가 아까 2018년 12월 28일 정했던 그 시점에 가격 매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부동산 가치는 경제적인 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 경제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가 수정한다는 것은 경제적 내용 요소를 따집니다. 무슨 내용 요소를 따진다? 경제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자체는 아직은 감가가, 경제적 감가가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물리적 감가 다 된 거죠. 제가 갈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감가 수정한다는 자체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감가 수정이라는 자체는 물리적 내용 요소다, 경제적 내용 요소다.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어려운데, 건물이 금이 갔어요. 따라서 물리적 감가. 이건 시간에 경과돼서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신축 상가여서요. 그럼 금 갔어? 아직 안 갔어? 물리적 내용 요소가 아직 버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탄광촌이 들어가서 갖고 아주 유동 인구가 많았는데 얘가 탄광촌 이전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냥이야 감가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자체가 감가된 거야.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래.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이걸 따라봐.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경제적 감가라는 자체는 그 경제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무슨 쪽을? 경제 따져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막 어디 막 재건축하게 되면은 막 상가를 막 부시잖아요. 부시는 거는 손으로 툭 치면 부서져요. 기계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럼 아직은 무슨 쪽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은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는데. 근데 평가사가 봤을 때 가볍게 또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이야 경제적이 다 써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가 물리적보다는 더 짧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 다시 또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감가 수정의 평가는 물리적으로 따진다, 경제적 따진다. 경제적 따져요.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이해가야 되는데? 그럼 아직은 물리적으로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떤 감가를 이제 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되게 어려운 게 밑에 가시면 내용연수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이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이 있어요. 자, 일로 와봐요. 아까 요거 100원, 300원이죠? 그죠? 그럼 요거 100원은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이에요? 퍼센트예요? 금액이에요? 따라 정액법.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건 일정 액씩 감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면 몇 년 지났니? 따라서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봐요. 그게 몇 년 지났냐는 그 내용연수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내용연수는 장부상 나와 있겠죠? 그럼 장부상이라는 이론상이에요. 장부상 이론상. 근데 장부하고 실제랑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넘겨봐요. 따라봐요. 관찰감가법. 뭐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얘는 뭐냐? 뭘 관찰하자는 거냐? 뜬금없이 중개사한테. 그럼 얘는 뭐냐?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실제 장부와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 가보셨어요? 어떡하나 안 가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상과 실제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 있고 외부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안에 내부적인 기능적인 게 잘못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50년 지났다. 그럼 그냥요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안 나가더라도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거는 판단하죠. 근데 아직은 그냥입니까? 기능은 모릅니까? 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걸 확인해야 돼요. 맞나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까 상가 건물이 탄광촌이 폐광될 수도 있죠.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탄광촌이 지금 존재하느냐, 폐광이 됐느냐를 지금 나가봐야 되지. 맞아? 분위기 좋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가 있어야 돼. 실질 조사를 해야 돼. 규칙에 실질 조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먼저 가서 그냥 해야 돼.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 그렇죠. 지역을 봐갖고 여기가
아따 여기 괜찮다, 상가로서가 괜찮다, 여기 KTX가 지나가고 뭐 스타필드가 생기고 막 괜찮다, 상가로서 따먹인지, 어머 그럼 이게 값어치가 올라가겠다,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장부상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장부는 내용 요소만 나온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실질 조사를 해야 돼? 그냥에 출장 가. 출장 가서 그냥이야 눈을 뒤집어 까. 까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재밌어?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분야 관찰. 관찰. 나 관찰하고 있어 지금? 개런. 그지? 관찰하는 거예요. 장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장부상에 놓칠 수 있는 걸 가자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실제 감가까지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까지 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장부상하고 똑같을까? 다를 수도 있을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10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합니다. 관찰감가법. 관찰 상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좋으세요 지금? 안 좋아? 그래서 상태법이랑 관찰 감가법이라 써요. 그래서 갈게. 관찰감가법이란 감정평가의 주체가 대상 부동산의 전체 또는 구성분을 직접 관찰해요. 그냥 관찰해요. 그러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출장 간 거죠. 채용 상태 또는 부동산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감가액을. 근데 이제 니은에 보시면은 평가의 주관이 개입되기가 쉬워요. 자, 평가사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사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 제자들이 한 20년 된 애들은 빠콤이죠. 그 잘해. 근데 좀 2년 지난 애들은 좀 애들이 새삐기잖아. 그럼 잘 보는 게 없죠. 객관적이다, 좀 주관적이다? 주관이 개입돼요. 이해 갔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고, 또 그지만 세밀하게 관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관찰감법.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관찰감법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여성분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렇게 전면과 후면입니다. 앞면과 후면. 그래서 막 여름철에 막 옷이 짧아지면 막 뒤에서 치안들이 쫓아오시죠. 안 쫓아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면 보고 쫓아와, 후면 보고 쫓아와? 본인 안 해? 전면은 안 쫓아와. 전면 보고 쫓아오지 않아. 자신을 알아야 돼. 후면 보고 쫓아오는 거지. 그냥 막 옷이 약간 짧아지니까 어머 이쁘다 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스 청소하면 돈 비싸잖아. 그러지 말고 뒤로 돌아서. 그래서 따라봐. 구분평가. 저번에 구분평가 아시죠? 그래서 봐봐. 저번에 가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어디 있냐면 페이지 가셔서 이게 없다. 여기 구분평가가. 이게 없네. 나중에 배워요. 따라봐. 구분평가. 그러면 구분평가가 전면과 후면이 같아요? 달라? 그럼 가치를 달리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간단한 거는 이 치안을 데리고 환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관찰감가법으로 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피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이요? 장부상이야. 그러면 내용요소, 실제 그 내용요소랑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환한 데서는 그냥이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 감가가 심하시군요. 안녕히 계세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냥이다 단점이 있다. 웬만하면 들이대면 다 가는데 한 명이 안 가는 거야.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내 스타일이야 그러는 거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야 주관적.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이 개론.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그렇지? 빨리 17번 풀어봐. 빨리 17번. 17번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주관적이죠. 그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관찰감가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내용 요소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가되 관찰감가법을 번용해서 쓰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실제와 장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서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클라스 이제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넘겨보세요. 아까 이제 거기 가시면은, 페이지 10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내용만 볼게요, 먼저. 자, 감가 수용할 때는
물리적 내용 요소로 가야 돼요?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가야 돼요? 아까 경제적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박스 치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100원씩 하면 그냥요 정액이에요. 10%씩 하면 정률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상한기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물리, 기능, 경제학과를 고려해서 여기 나오네요. 관찰관가요. 찾았습니까? 그럼 관찰관업 등으로 조정을 안 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 그럼 내용 요소에 의한 감가 수정은 계산상의 감가이므로 실제 감가와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 요소법에 의한 감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과 병하거나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요소는 그냥요 장부상이에요. 실제가 안 맞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병용을 하다는 거죠, 병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액, 정률, 상한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정액, 정률, 상한기법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갈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염리 많이 힘드니까 내가 그냥 동그라미 칠 테니까 이게요.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가요? 거래로 사례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알겠어요? 그렇죠?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죠? 부정성 때문에 안 되며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안 되니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조성지 매립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없고 얘는 조성지나 매립할 때는 원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따끈따끈하게 모락모락하게 원가를 구할 수 있죠. 원가방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용 부동산. 부산시청은 부산에 몇 개 있어? 거래됐던 게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없네? 대답 좀 해줘요. 부산시청은 임대료가 막 임대사업해요? 수익이 안 되네? 그 뭐밖에 없냐? 잘한다. 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감정평가사라면 가서 그냥입니까? 원가만 따집니까? 그렇죠. 그럼 장부 갖고 그래갖고 요거 취득하실 때 택지 취득하실 때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한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들어가죠. 원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가 방식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럼 그냥 이제 원가를 먼저 구해야 돼. 이게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라는 거죠. 옛날 원가가 아니라. 그럼 1,000원에서 그냥입니까? 이거 300원을 뺍니까? 700원이 나오죠? 이건 상각이에요? 감가 수정이에요? 평가 목적이니까. 상각하고는 틀려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100원, 100원, 100원이니까 300원이 누계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 다른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건축 시점, 신축 시점, 현재 시점, 준공 시점, 별 지랄 떠는 시점, 무슨 시점만, 제발, 이거 모르면 내년 또 온다. 그럼 항상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일로, 날짜가. 그 날짜로 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2년 전이면 그럽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틀리면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요 감가 수정이죠. 자, 물리적 내용 요소, 경제적 내용 요소, 경제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평가사가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요소는 그냥입니까? 이건 장부상입니까? 실제가 안 맞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되죠. 근데 세밀하게 관찰했으면 내 스타일과 같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병용을 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가면 돼요. 그럼 프린트 요거 풀고 이제 쉬었다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프린트 13번 풀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내용 요소 갖고 따지는 거죠. 경제가치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런 물리적이 아니라 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경제적을 따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인 감가만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시장성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이제 경제적인 내용 요소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요 내용 요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정액법. 그냥이야 일정 액식이야.
100원, 100원, 100원 합쳐봐. 300원 이렇게 해서 감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률법은 퍼센트예요. 10%, 10% 감가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환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적금 들죠, 적금.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그럼 적금 탈 때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감가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제가 내용 요소는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